광복 이듬해 초 평양 한 소련군 장성이 한 한국인 앞에서 권총을 빼들었습니다. 신탁 통치에 찬성한다는 서명 하나만 하면 새 나라의 지도자 자리를 주겠다는 회유였습니다. 거부하면 그 권총이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순간 그 한국인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흰 무명옷 옷자락을 헤쳐 보이며 그래 쏘아라 권총 앞에서 그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새 나라의 지도자 자리를 거부하고 남쪽으로 피하라는 권유도 거부하고 끝내 동포들과 함께 남는 길을 택한 사람. 사람들은 그를 조선의 간디라 불렀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아냈을까요? 진리와 자유거인들의 발자국 제17편. 조만식은 1883년 평안남도 강서에서 태어났습니다. 호는 고당입니다. 22살에 평양 숭실학교에 들어가면서 그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일본 도쿄로 건너가 메이지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 사람의 사상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바로 인도의 간디였습니다.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으로, 총이 아니라 정신으로 제국에 맞선 그 길에 그는 평생의 방향을 두었습니다. 귀국한 그는 평안북도 정주의 오산학교 교사가 되었고 곧 교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평양으로 돌아와 산정현교회의 장로가 되었을 때 그는 한 사람을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했습니다. 바로 일사가구의 주기철 목사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리즈 5번째 편에서 만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장로였던 그는 예배에 늦으면 스스로 교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규칙 앞에 자신을 가장 낮춘 사람이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때 그는 만세 시위에 참여했다가 1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그는 한 가지 분명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에 맞서려면 먼저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22년 그는 우리가 만든 물건을 쓰자는 경제자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물산 장려운동입니다. 그는 외국산 옷감을 마다하고 우리 손으로 짠 거친 무명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흰 무명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 한 벌의 흰옷이 그가 입은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단호한 저항이었습니다. 총을 들지 않고 옷 한 벌과 정신으로 제국에 맞선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조선의 간디라 불렀습니다. 일제가 창씨 개명을 강요했을 때도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도 그는 끝내 거부했습니다. 한 일본군 사령관이 그를 만나려 평양에 들렀을 때 그는 만나주지 않고 시골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일제강점기 내내 흰옷 한 벌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광복 직후 평양 사람들이 큰 충돌 없이 평화롭게 새 질서를 맞이할 수 있었던 데에는 조만식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는 평안남도의 새 질서를 준비하는 위원회를 이끌었고 곧 조선민주당이라는 정당을 세웠습니다. 수십만 명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 북녘 땅에는 또 다른 거대한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1945년 12월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일정 기간 신탁 통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다시 남의 손에 맡기는 결정이었습니다. 소련 군정은 조만식에게 그 결정에 찬성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찬성만 하면 새 나라의 최고 지도자 자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만식은 거부했습니다. 그는 신탁 통치를 독립을 또다시 미루는 일로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 소련군 장성이 권총을 빼들고 그를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흰 무명옷 가슴을 헤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쏘아라. 권총을 든 장성이 오히려 그 기계에 질려 얼굴만 붉힌 채 돌아섰다고 전해집니다. 총과 권력 앞에서도 굽히지 않은 그 힘은 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평생 총 한 자루 들지 않은 사람이 가장 강한 군대 앞에서 가장 단단했습니다. 그것이 비폭력의 힘이었습니다. 1946년 1월 소련 군정은 끝내 그를 평양의 한 호텔에 가두었습니다. 바깥 세상과 끊긴 연금이었습니다. 공산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주변의 여러 지도자들도 그에게 어서 남으로 피하라고 권했습니다. 피하기만 하면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만식은 그 권유를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내가 남쪽으로 가버리면
국력에 남은 동포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란 말인가? 가장 안전한 길을 알면서도 그는 가장 약한 사람들 곁에 남는 길을 택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국군이 평양을 되찾기 직전 후퇴하던 공산 세력에 의해 조만식은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향년 67살이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가 생전에 남긴 머리카락이 훗날 국립서울현충원에 묻혔습니다. 시신 없는 그 무덤이 끝까지 동포 곁을 떠나지 않은 한 사람의 자리로 남아 있습니다. 조만식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습니다. 우리는 가장 안전한 길과 가장 옳은 길이 갈릴 때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권총 앞에서도 굽히지 않을 단단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흰옷 한 벌의 사람을 권총 앞에서도 단단하게 붙드신 그분이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같은 힘을 건네십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이 거인의 발자국이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을 함께 지켜주세요. 또 한 사람의 거인이 우리 곁에 일어서는 그날까지 진리와 자유였습니다.